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직장 동료 소개로 예쁜 아내를 만나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결혼 후 63빌딩으로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 보이길래 병원에 같이 가봤습니다. 잠깐 일시적인 증상이라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큰 병원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마음이 아팠고 아내가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아내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가장 아껴주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직업 특성상 가끔 출장을 다니는데요.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라면 바빠서 못 받을 수 있는 전화였는데 그날따라 뭔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올해 5월 아내는 혈액암 재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아내를 안아주며 생각했죠. 아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사랑하는 아내가 아픈 와중에 회사에서 받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저도 사람인지라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내의 소원은 내 집을 갖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예전에 한부모 가정에서 교회 새빵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다고 해요. 투병하는 와중에도 월부 TV를 보며 지금까지 모아온 돈으로 집 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저는 도움이 되지 못한 남편입니다. 이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저 돈만 열심히 모았을 뿐이었거든요. 항암 휴식기에도 임장하는 아내를 보며 말리고 싶지만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무능한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아 평소 아내가 즐겨보는 구해줘 얼부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너나이님, 코크님, 권유디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이제부터라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의 10년 뒤 소원은요.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사고 싶습니다. 제 직장은 판교고요. 아내가 병원은 해화동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고요. 전세 보증금 4억 8천 그리고 현금, 주식 이렇게 이제 합치면은 4억 3천 정도 지금 있으시고요. 월 소득은 현재 760. 또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지금 아내분께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일을 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이 또 이제 그만두시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후 이제 외벌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쓰시는 생활비는 지금 합치면 280만 원 정도 하시는데요. 여기 기부금이 80만 원이나 있으시네요. 그래도 저축은 그래도 꽤 많이 하고 계세요. 현재까지는 맞벌이 중이셔가지고 저축은 470만 원인데 그 중에 이제 병원비가 아무래도 이제 매번 이제 가시다 보니까 병원비로 비상금을 좀 이렇게 챙겨두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축을 살뜰하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진짜 돈 많이 모으신 거거든요.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거든요. 오늘은 동대문구와 성동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동구는 한강을 면하고 있어요. 성수동, 옥수동, 금호동, 왕신 이런 지역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 성동구고요. 그 성동구의 20평대 평균 아파트 시세가 한 11억 정도 합니다. 서울 평균이 한 8억 8천 정도 하거든요. 20평대 기준. 성동구는 서울 평균에 비해서 3억 정도 높다. 왜냐하면 위치가 좋으니까. 한강 바로 앞에 있잖아요. 강남도 가깝고. 동대문구는 성동구 바로 위에 있어요. 성동구보다 위치적으로 더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죠. 동대문구의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7억대. 서울 평균에 비해서 동대문구가 저렴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특성이 나오는지, 왜 이런 가격이 나오는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성동구는 강남, 그리고 여기 성동구예요. 광화문, 시청. 성동구가 5호선이 지나다니거든요. 5호선을 타고 여의도로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서울에서 직장이 가장 많은 그 3개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성동구가 강남과 광화문을 바로 30분 내, 30분도 아니에요. 한 20분 정도로 주파할 수 있고요. 여의도도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서울 평균보다 높다. 그리고 한강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핫한 지역 여기 성수동, 서울숲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 때문에 성동구가 평균 이상 지역이고요. 동대문은 여기 있어요. 성동구에 비해서 강남, 광화문, 여의도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는 동대문구가 평균 이하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성동구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여기 옥수, 구모, 여기 행당 이런 지역이 언덕이 굉장히 많아요. 언덕이 많은데 위치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동구에서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조금 뒤로 가면은 여기 왕십리가 있거든요. 왕십리가 여기 아파트 보이세요? 반듯반듯하게 있는데 여기가 평지입니다. 새 아파트 촌이에요.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뉴타운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하지만 위치적으로 옥수, 구모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업무지구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동대문구를 가면은 청량리역이 GTX가 2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이 좀 좋아질 지역이고, 지금 여기 전체적인 상황은 막 빌라도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거주 지역으로 막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지만 재개발이 되거든요. 재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상권도 좋아지고 또 사람도 많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동대문은 앞으로 좀 좋아질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 그 이문희경 뉴타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건강하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3억에서 4억 정도인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이제 서울에서 네네. 어떤 지역을 이제 좋은 집을 알아볼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고민이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아프기 전부터 이제 집 마련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는 약간 부동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지원을 못했는데 이제 아내가 아프고 이제 이식 수술까지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집을 이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간절하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좀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아내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좀 기회를 좀 요청을 드렸고요. 근데 좀 감사하게도 이렇게 채택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더 떨리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이 간절함이 전 통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연을 저도 받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고요. 저축이 400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하신 게 제 아내분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 400만 원이 가능하신 거고, 예, 맞습니다. 만약에 퇴직을 하시거나 휴직을 하시면 얼마 정도 월에 저축을 하실 수 있으세요? 200만 원 정도는 가능한 거. 2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지금 현금이 한 4억 4천 정도 있으시고 한 200만 원 월에 저축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한 대출을 한 2억 5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6억대 후반에서 한 7억대 정도까지 내 집 마련 예산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자 5%, 30년 대출해서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한 7억대 예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건강하자님 혼자 이제 외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내시는 것도 좀 부담되실 거잖아요. 저라면은 7억대도 가능하지만 그 디딤돌 대출이 또 가능하시거든요. 그 디딤돌 대출이 뭐냐면은 그 정부에서 어떤 소득 수준 부분이 충족되면은 그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 디딤돌 대출은 대출 한도는 4억이고요. 주택의 가격은 6억 이하여야 해요. 6억 이하요? 그러니까 딱 6억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디딤돌 대출이 금리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이제 퇴직하시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거든요. 외벌이 된 상태에서는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책 대출,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근데 디딤돌 대출은 6억이라는 뚜껑이 있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그래서 6억 이내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어떠냐. 전화 끝나면 6억으로 살 수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가보셔야 돼요. 동대문을 왜 했냐면 이게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동대문 나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동대문 얘기하셔서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병원이 그나마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내분 병원이 지금 해와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또 서울이고. 그리고 정책 디딤돌 대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판교로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혹시 자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 조금 더 걸리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아파트에서 판교까지 출퇴근하는 게.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수인 분당선을 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거 타면은 분당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임해나 이런 데서 경강선으로 갈아타고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디님이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거주 집이거든요. 근데 두 분이 강점이 뭐냐면 현금을 4억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처분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 그렇죠. 지금 전세 사시는 걸. 네네. 전세금 포함. 전세금 포함해서. 근데 그 전세금이 대출이 아니고 다 본인들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세라는 게 지금 들어가신 지 1년 남짓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 기다려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한테 얘기하시고 나가겠습니다. 사정 생겨서 집을 사게 돼서 나가게 됐고요. 대신 저희가 새로 들어오실 분을 맞춰놓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면 돼요. 돈이 내년까지 묶여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네. 네,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이에요. 그럼 반대로 약점은 뭐냐면 외벌이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점이죠. 그 강점과 약점을 감안했을 때 또 다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디님이 아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4억 4천을 모두 쓰기에는 이제 아내분이 휴직이나 뭐 퇴직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1억 4천 정도는 놔두고 3억 정도로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고 송동구 30평대 아파트를 투자를 할 것 같아요. 3억으로. 송동구는 서울에서도 평균 이상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3억으로 30평대를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하자님이 집을 사시고 그 집에 전세를 맞추는 거죠. 네. 세를 내주는 그쵸. 세를 끼고 산다고 표현하는. 그쵸. 건강하자님이 임대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는 이제 월세나 이런 쪽으로 가는. 그쵸. 이제 1억 4천으로 한 월세를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2년에 한 번씩 혹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면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 뒤로 봤을 때는 자산 관점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내도 이제 네.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긴 했었는데 마땅하게 이렇게 좀 임대인이라는 거 자체가 또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무서웠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는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할게요. 지금 한 4억 4천 있단 말이에요. 성동구나 마포구에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성동구랑 마포구랑은 비슷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진구도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개 구에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는 뭐 좀 힘들 것 같다 얘기하시는데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단지를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몇 군데를. 그럼 거기를 또 가보시고 매매 전세 시세 다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전세를 빼서 나오시면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부동산을 너무 모르세요.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지를 얘기해준다고 해도 이분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좀 돼요. 네, 왜냐면 단지만 안다고 해갖고 막 매매해갖고 임대놓고 이거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에서 전세 끼고 매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내 집 마련 하시는 거야 뭐 하실 수 있지만. 네,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새 끼고 집 사라고 하는 거가 뭐 투기나 투자를 부추기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디님이 제언을 드리는 거는 두 분 상황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렸을 때 그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사연자분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지금 이 일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답은 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답을 받고도 그걸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나 여유가 되시고 본인 의지가 있으시면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3억으로 하면 좀 타이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억 5천에서 4억까지도 예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노나님 저희는 어디 삽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을 하나 알려드리면 영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원 영통. 네, 직장 동료분들 영통 거주하시는 분들 좀 있죠. 판교까지 그 왔다 갔다 할만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내분 병원 가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아내분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셔야 돼요? 퇴원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차로 가실 수 있겠네요? 네, 자차로. 그러면 영통이 지금 세가 방 2개짜리 구축 아파트 기준으로 한 3천에 70, 80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가. 네. 구축이라도 영통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집을 좀 잘 지었거든요. 9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데에서 거주하시면서 내가 모아놓은 돈은 서울에 좀 괜찮은 데다가 돈을 묻어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양질의 공간이 못 되고 막 몸이 아프고 투병 중인데 너무 험한 환경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방 2개짜리 아파트가 뭐 그렇게 험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아내분께서 항암을 하시면서까지 임장 다니고 하셨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아내분이 진짜 원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조금 오바해서 오지랖을 부렸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뭐 3억 5천으로 매매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물건에 따라서 왜냐면 뭐 수리를 인테리어를 해서 임대를 놔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4억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를 몇 개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보험은 뭘 들고 계신 거예요? 연금저축이랑 네. 그다음에 그냥 그 실비보험 하시고요. 아내분 실비는 있으세요? 아니요, 아내는 실비가 따로 없고. 그럼 아내분은 지금 현재 보험 가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세요? 예전에 이제 1차 때 이제 당신이 안 됐나요? 하나 한번 받았고, 네. 근데 이제 이 재발 케이스는 이제 지원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본인 건강은 어때요? 저는 다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성인병인 이제 네. 비만 정도는 있고, 네. 네,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술, 담배 하세요? 아니요, 안 합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 그 실손의료비 가입하셨다 그랬죠? 네. 그리고 남편분 혹시 가족력 있으신가요? 암은 없고 고혈압이나 당뇨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지금 37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남편분까지 아프거나 힘들어지시면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을 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회사 일이 힘드세요? 요새? 요즘에 좀 일이 제가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지 이제 1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네. 이제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다 퇴사를 하고 이제 제가 맡은 거여가지고 좀 그런 처리하는 것들이 낯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 이제 사람마다 살면서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네. 힘든 일이 한 번에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저도. 네. 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마 힘드실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아내도 아프고 회사에서 일도 너무 힘들고 일하느라고 시달리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또 아내 앞에서 힘든 거 얘기도 못하고 내가 또 아내를 돌봐줘야 된다는 책임감이나 압박감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요, 세상이 참 넓고 그거 말고도 내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구석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뭐 안 되면 말지 뭐. 일할 때, 네. 투자할 때도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그냥 말지 뭐. 그만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 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 시절에는 저한테 세상의 전부고 너무너무 크고 무겁고 힘들고 그런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싶을 때도 있거든요. 마치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시험 성적표 엄마한테 갖다 드리기 싫어서 시험 성적표 찢어버리거나 숨길 때 그게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때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좀 길게 보고 마음을 잘 다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자님의 사연을 보면서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도 마음이 편한데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사연들이 왔을 때 저도 좀 슬프더라고요.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그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그분께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봐요. 어떤 나라를 갔을 때 가장 행복한지.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하대요.
네. 맞아, 나도 그래. 그리고 환전할 때 가장 행복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목표나 프로젝트나 그게 마무리됐을 때 그 이후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내분이 언젠가는 이제 병이 나으실 텐데 그 이후가 되면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정에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자님과 아내분이. 또 건강하자님이 아내분을 케어하셔야 되니까 정신과 건강도 다스려야 되시잖아요. 네. 가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독서도 열심히 하시면서 닉네임에 맞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잘 될 거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아내분을 그러면 병실에 계시는 걸까요? 네, 아내는 지금 병실에 있고요. 아, 저는 그러세요. 아마 방송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방송 듣고 계실까요? 진짜? 영상으로? 저는 제가 만약에 아내분 입장이면은 되게 미안하면서도 남편한테 한편으론 또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또 되게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아내분이 즐겨보는 이 월부 TV에 내가 잘 모르지만 되게 진심을 담아서 사연까지 보내주셨다는 그 부분이 되게 행복함을 느끼지 않으실까. 이 남편분의 그 사랑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되게 멋진 남편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보면은요, 뭐, 펠리스킴님이라고 동생이 혈압암에 걸렸었는데 치료 후에 되게 또 아이도 낳고 되게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지금 또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병상에서 아마 아내분이 보고 계시겠죠, 유튜브를? 네, 아내분께 영상 편지 한번. 사랑하는 여보, 병을 이제 이식하고 회복하고 있는데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옆에 있는 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번에 이식 잘 됐으니까 우리 잘 이겨내보고 평생 이제 행복하게 살 꽃길만 걸을 준비하자. 여보 사랑해. 네, 아마 병실에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더 마음이 그러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쾌차하시기를, 정말 완쾌하시기를 저희 모두 두 손 모아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구조부는 8월 15일 광복절에 저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여기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휴무를 즐기시되 저녁 7시에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